찍어라. 증거 남겨야 내세울 맛이 난다.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지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 서준의 휴대폰 화면에는 4명의 학생들이 구석에 몰린 한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얼굴은 서준이었습니다. 야, 좀 더 세게. 이러면 재미없잖아. 형, 이 정도면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어차피 말 못해. 그치, 서준아?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군에서 5년간 단련한 그녀의 손이 처음으로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여군 중사 강지우는 결심했습니다. 법이 동생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군에서 배운 제압술은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가해자들은 그녀의 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여군이 동생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한 7일간의 이야기입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부대에서의 일주일은 여전히 고되었습니다. 전투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도 몸에 밴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아, 누나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동생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서준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노크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인 동생은 예전처럼 누나를 반기며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우는 동생의 손등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쩌다 다친 거야? 아, 그냥. 체육 시간에.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거짓말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동생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준아, 누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아무 일도 없어. 누나 피곤하지? 쉬어. 서준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캐물으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방을 나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을 때 테이블 위에 서준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휴대폰을 놓고 다니지 않는 서준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화면에 떠 있는 알림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이 한다. 각오해라.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지만 알림창에서 대화 내용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지우는 서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0-8-2-4.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엄마이. 지우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메시지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다. 키우키우키우. 야, 민수야, 사진 보내봐. 이거 진짜 웃기네. 키우키우키우.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화장실로 보이는 곳에서 구석에 몰린 서준의 모습.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떨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 옥상 학교 뒤편. 모든 사진 속에서 서준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하거나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벽에 등을 붙인 채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영상 파일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찍어라. 증거 남겨야 내세울 맛이 난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옥상으로 보이는 곳. 4명의 학생이 1명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야, 좀 더 세게. 이러면 재미없잖아. 한 학생이 서준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서준은 신음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형, 이 정도면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어차피 말 못해. 그치 서준아? 영상 속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보자. 영상이 끝났습니다. 총 37초였습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쥔 지우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5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된 훈련을 견뎌냈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동생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화장실에 가려는지 복도로 나왔다가 휴대폰을 든 누나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준아. 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어?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말해봤자. 서준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신고해도 선생님한테 말해도 결국 똑같아. 오히려 더 심해져. 그래도 누나한텐 말했어야지. 지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준은 움찔했습니다. 누나도.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 그리고 말해봤자 누나가 뭘 할 수 있어? 그 말에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군인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에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말대로 그런 방법들은 이미 무수히 많은 학폭 피해자들에게 시도되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안해. 누나가. 미안해. 지우는 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준은 누나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들에게 배운 것이었을 겁니다. 소리 내면 더 맞으니까. 조용히 당하면 덜 아프니까. 그날 밤 서준이 잠든 후 지우는 동생의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모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모든 사진을 보았습니다. 모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가해자는 4명이었습니다. 주동자로 보이는 민수, 그의 오른팔 격인 태양, 그리고 실행범들인 준호와 기범. 영상과 사진 속에서 그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지우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영상에서 확인한 특징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김민수 17세, 추정신장 175cm, 체중 70kg. 리더 역할. 가장 잔인함. 박태양 17세, 추정신장 180cm, 체중 75kg. 민수의 지시를 실행함. 폭력적. 위준호 16세, 추정신장 170cm, 체중 65kg. 따르는 역할. 소극적. 최기범 16세, 추정신장 168cm, 체중 60kg. 동영상 촬영 담당. 비겁함. 지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간 군에서 단련한 손. 사격훈련, 격투훈련, 제압수를 익힌 손. 적을 무력화하기 위해 훈련받은 손. 법이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학교가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부대 선임에게. 주말 외박을 일주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지우에게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 검은색 바지, 검은색 운동화. 그리고 군에서 사용하던 전술 장갑.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밤부터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서준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본 영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준이 방에서 나왔을 때는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늦잠을 자지 않는 아이였지만 요즘은 잠을 많이 자려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니까. 꿈속에서라도 현실을 잊고 싶었으니까. 서준아 앉아. 지우는 식탁에 아침을 차려 놓았습니다. 계란말이, 김, 그리고 서준이 좋아하는 참치김밥. 하지만 서준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고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누나가 물어볼게. 정직하게 대답해줘.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계약하고. 한 달쯤 지나서부터. 왜 시작된 거야? 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돈을 빌려달래서 빌려줬어. 10,000원. 그런데 안 갚더라고. 그래서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리기 시작했어.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맨날, 거의 매일 화장실에서 옥상에서 학교 끝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계속 찾아와 집 앞까지 따라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선생님한테는 말했어. 한번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양쪽 다 불러서 이야기 들어보더니 그냥 화해하래. 악수하래. 그래서 악수했어. 그날 밤에 더 맞았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한테는? 친구들도 무서워해. 걔네한테 잘못 보이면 다음은 자기들이 될까봐. 다들 외면해.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학교에도 선생님에게도 방관한 친구들에게도. 하지만 가장 화가 난 대상은 그 4명의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서준아, 누나가 해결할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 그러면 더 심해져. 걔네 부모들이 다 돈 많아. 변호사 선임해서 오히려 우리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서준은 이미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본 듯 했습니다. 그런 방법 말고. 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누나를 믿어. 일주일만. 일주일 후에는 걔네가 절대 너한테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누나.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믿어. 서준은 누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의. 그리고 차가운 분노. 오후가 되자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서준의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학생 명단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지만 학교 SNS 계정에서 학생들의 활동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휴대폰에 저장된 가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것을 SNS에 올렸으니까. 김민수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진, 술 마시는 사진,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 그리고 댓글들. 형 오늘 어디야? 형 주말에 또 보자. 민수 형 최고 키르키르키르. 지우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위치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PC방, 자주 먹는 치킨집, 자주 가는 노래방. 모든 것이 패턴이었습니다. 박태양의 계정도 찾았습니다. 민수보다는 게시물이 적었지만 역시 위치 정보가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헬스장, 편의점, 학교 근처 공원. 이준호와 최기범의 계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민수와 태양을 따라다니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이동 경로, 자주 가는 장소,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 군에서 배운 정찰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우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가? 서준이 물었습니다. 좀 볼 일 있어. 금방 올게. 누나 위험한 짓 하지 마. 서준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누나 군인이잖아.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서준을 안심시키기에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밤 8시 지우는 서준의 학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저녁이라 학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찾는 것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PC방이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PC방 건너편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9시 20분 김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박태양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SNS 게시물 패턴으로 봤을 때 이들은 보통 2-3시간 정도 게임을 했습니다. 자정쯤 나올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군인에게 기다림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인내는 그녀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11시 50분 PC방 문이 열렸습니다. 김민수와 박태양이 나왔습니다. 둘은 크게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게임 이야기였을 겁니다. 야, 배고프다. 치킨 먹고 갈까? 그래, 전화해. 둘은 근처 치킨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뒤를 따랐습니다. 거리를 유지하며 그림자에 숨으며 들키지 않게. 치킨집에서 30분 둘은 치킨과 맥주를 먹었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주인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둘은 헤어졌습니다. 박태양은 버스를 탔고 김민수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김민수를 따라갔습니다. 민수의 집은 학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골목이 많고 가로등이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걸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언제나 자신이 가해자였으니까. 민수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우는 거리를 좁혔습니다. 3m, 2m, 1m. 민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때문에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췄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지나쳤는지도 모른 채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은 아직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무슨 일 한 거야? 정찰. 전쟁 전에는 적을 알아야 하니까.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노트에 더 많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김민수의 이동 경로, 습관, 경계심의 정도.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우는 하루 종일 4명의 가해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언제 혼자가 되는지. 박태양은 헬스장을 자주 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준호는 도서관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최기범은 대부분 집에 있었지만 밤 11시쯤 편의점에 나와 과자와 음료수를 샀습니다. 모든 패턴이 파악되었습니다. 지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확실하게. 월요일 아침 서준이 학교에 가려고 할 때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준아,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누구 만나지 말고. 왜? 그냥. 누나 말 들어. 그리고 걔네가 뭐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사람 많은 데 있어. 알았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 위험한 거 아니야? 누나는 괜찮아. 걱정 마. 지우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밤 10시. 지우는 검은 후드티에 장갑을 끼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준은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최기범이었습니다. 4명 중 가장 약한 고리. 직접 폭행에 가담하기보다는 촬영을 담당했던 아이. 겁이 많고 혼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우는 기범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패턴대로라면 11시쯤 나올 것이었습니다. 11시 5분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최기범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봉지 과자와 콜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범의 집까지는 200m. 골목을 2번 지나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을 지나갈 때 지우는 거리를 좁혔습니다. 두 번째 골목 가로등이 고장나서 어두운 구간이었습니다. 기범이 어두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지우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기범의 입을 막았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졸랐습니다. 슬리퍼 홀드. 군에서 배운 제압술 중 하나. 정확히 시행하면 5초 안에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기범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우의 힘은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었고 기범은 저항할 틈도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기범을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었습니다. 입에는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몇 분 후 기범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검은 후드를 쓴 인물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더 아플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차갑게 변조했습니다.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최기범이지? 고개를 끄덕임. 강서준이라는 애 알아? 기범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그 애한테 뭐 했는지 알지? 기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니까. 지우는 기범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우는 기범의 얼굴을 휴대폰 카메라에 가져다 댔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서준을 괴롭히는 내용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조롱하는 메시지들. 이거 다 증거야. 알지? 기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기범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 학생증 그리고 작은 칼이 나왔습니다. 칼을 보자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뭐 하려던 거야? 기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칼을 기범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기범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잘 들어. 오늘부터 너는 강서준한테 절대 손대지 마. 말도 걸지 마. 쳐다보지도 마. 알겠어? 고개를 끄덕임. 그리고 김민수, 박태양, 이준호한테도 마찬가지야. 서준한테 손대지 말라고 해. 또다시 고개를 끄덕임.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지우는 칼로 기범의 뺨을 살짝 그었습니다. 피가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얕은 상처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다음엔 더 깊이 긋는다. 알겠어? 기범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말하면 내가 갖고 다니던 이 칼로 내가 서준을 위협했다고 증언할 증거가 있어. 이 메신저 내용이랑 함께. 지우는 기범의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더 말해줄까? 너희가 찍은 동영상 다 백업해뒀어. 너희 얼굴, 목소리, 하는 짓거리 전부. 경찰에 넘기면 너희는 끝이야. 기범은 계속 울었습니다. 지우는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테이프도 떼어주었습니다. 집에 가. 그리고 기억해. 내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범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집으로. 지우는 골목에 서서 기범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 완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준이 학교에 갔을 때 최기범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와 박태양, 이준호는 의아해했습니다. 기범이 어디 갔어? 연락 안 돼? 어제 밤부터 안 받아. 세 명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준은 교실 구석에 앉아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범이 없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누나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점심시간 김민수가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서준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기범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 너 뭐 알지? 진짜 몰라. 김민수는 서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선생님이 지나가자 손을 놓았습니다. 방과 후에 보자. 옥상. 서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누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걔네가 방과 후에 옥상으로 오래. 어떻게? 지우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가지마. 바로 집으로 와. 안 가면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 마. 누나가 해결할게. 서준은 방과 후에 옥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 몇 명과 함께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김민수와 박태양, 이준호는 옥상에서 서준을 기다렸지만 서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 새끼가 안 와?
일부러 피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기범도 연락 안 되고. 세 명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밤 9시. 지우는 이번에는 이준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준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집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지우는 이준호가 내리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정류장에서 이준호의 집까지는 좁은 골목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10시 15분 이준호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피곤한 표정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준호가 골목에 들어섰을 때 지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세요? 이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이준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지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강서준. 알지? 이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마. 지우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준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었습니다. 너희가 그 애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제가 직접 때린 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한 번이라도 때렸으면 가해자야. 지우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이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최기범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기범이가. 왜요? 어젯밤에 누군가 찾아갔어. 그리고 경고했지. 다시는 서준한테 손대지 말라고. 이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당신이? 지우는 대답 대신 이준호를 벽에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잘 들어. 이제 선택해. 계속 서준을 괴롭힐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 멈출게요. 말만? 진짜요. 저 원래 하기 싫었어요. 민수 형이 시켜서. 그럼 민수한테 말해. 그만하라고. 그건. 민수 형한테 그런 말 하면 저도 당해요. 지우는 이준호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당할래? 내가 너를 다시 찾아올래?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겠어요. 민수 형한테 말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우는 이준호의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이 대화 내용 다 증거야. 경찰에 넘기면 너희 모두 끝이야. 제발. 경찰은 안 돼요. 그럼 내 말대로 해. 알겠어?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이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수요일 최기범과 이준호 둘 다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와 박태양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응. 둘 다 연락 안 돼. 누가 우리를 노리는 건가? 김민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준이 새끼가 뭔가 한 것 같은데? 그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겁쟁이인데. 그럼 누가?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박태양. 박태양은 4명 중 가장 힘이 센 아이였습니다. 키 180cm의 헬스를 즐겨 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지우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태양은 힘이 세고 경계심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범과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후라면. 수요일 밤 지우는 태양이 다니는 헬스장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양은 밤 10시에 운동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수와 함께였습니다. 형 진짜 이상해. 기범이랑 준호 둘 다 연락 안 되는 거. 응. 뭔가 있어.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누가 우릴 건드려? 장난하나? 김민수는 자신만만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거리를 유지하며 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있는 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둘은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태양의 집 방향이었습니다. 형, 우리 집 가서 게임할래? 아니, 나 집 가야 해. 내일 학교 일찍 가야 하거든. 알았어.
조심해서 가. 응. 너도. 둘은 헤어졌습니다. 민수는 반대 방향으로, 태양은 집 방향으로. 지우는 태양을 선택했습니다. 태양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지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누구야? 태양은 경계했습니다. 기범과 준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양.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누군데 내 이름을 알아? 태양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서준을 아냐고 물어봐야 하나? 태양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기범이랑 준호한테 뭐 한 거야? 경고했지. 다시는 서준한테 손대지 말라고. 미친 새끼. 태양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피했습니다. 군에서 익힌 회피 동작이었습니다. 태양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차기였습니다. 지우는 팔로 막았습니다. 충격이 느껴졌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힘 좀 쓰네. 지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어. 지우가 반격했습니다. 태양의 무릎을 향해 낮은 발차기. 태양은 비틀거렸습니다. 그 틈을 타서 지우가 태양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꺾었습니다. 안 봐. 태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조용히 해. 지우는 더 힘을 주었습니다. 태양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 놔줘. 너 서준한테 뭘 했는지 기억나? 미안해. 잘못했어.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진짜 미안하면 처음부터 안 했겠지. 지우는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태양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태양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너한테도 선택권을 줄게. 계속 서준을 괴롭힐 건지 멈출 건지. 멈출게. 민수한테도 말해. 그만하라고. 민수 형은 안 들을 거야. 그럼 내가 먼저 빠져. 민수가 뭐라든 상관없이. 하지만 선택해. 민수를 따를 건지 아니면 살아남을 건지. 태양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빠질게. 현명한 선택이야. 지우는 태양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역시 메신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다 증거야. 잊지 마. 태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사라지자 태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공포였습니다. 목요일 학교에는 김민수만 나타났습니다. 최기범, 이준호, 박태양 모두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신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마도 강서준이 있을 거라고. 점심시간 민수는 서준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항상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선생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태양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형. 태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왜 학교 안 나와? 형 미안해. 나 못하겠어. 뭐? 서준이. 그만 괴롭히자. 야, 너 미쳤어? 형 위험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게 무슨 개소리야? 기범이랑 준호한테도 무슨 일 있었잖아. 나한테도 왔어. 어젯밤에.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모르겠어. 얼굴을 못 봤어. 근데 진짜 강해. 나도 못 당했어. 야, 너 운동하잖아. 형 그 정도가 아니야. 완전히 훈련받은 사람이야. 군인 같았어. 군인이라는 단어에 민수는 뭔가 떠올랐습니다. 서준이. 누나가 군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설마. 확인해 봐야겠어.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서준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태그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서준과 함께 찍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누나랑 함께. 사진 속 여성은 짧게 자른 머리에 단단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기범, 준호, 태양을 제압한 사람이라고. 강서준. 내 누나가 한 거구나. 민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한다는 사실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는 당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형, 저예요. 민수요. 왜? 도와주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런데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자세히 말해봐. 민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기범, 준호, 태양이 당한 일. 그리고 서준의 누나가 군인이라는 사실. 재미있네.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내가 사람 몇 보낼게. 그 누나 좀 혼내주자. 고맙습니다, 형. 대신 나중에 빚 갚아야 해.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서준, 내 누나가 뭐든 간에 내 형은 더 무서워.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금요일 아침 서준은 학교에 갔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김민수가 혼자 교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범, 준호, 태양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사람을 제압하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서준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 의문은 사라졌습니다.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가족이 나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서준이 달려왔습니다. 다쳤어? 아니, 괜찮아.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민수도 너한테 손대지 못할 거야. 정말? 응. 확실하게 끝냈어. 서준은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누나. 미안해.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야. 누나 덕분에 끝난 거야.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준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누나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 다행이다.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준은 처음으로 식사를 제대로 했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돼? 뭐가? 민수랑 그 애들. 정말 끝난 거야? 응. 걱정 마. 다신 안 건드릴 거야. 만약도 없어. 누나가 확실히 했으니까. 서준은 안심한 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지우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 누구세요? 제 소개는 나중에 하죠. 일단 우리 애들 많이 다치게 했더라고요.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젯밤 민수네 집에서 벌어진 일 말입니다. 제 부하들 셋이나 다쳤더라고요. 어젯밤에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덤볐어요. 그래요? 하지만 여자 혼자서 남자 셋을 제압했다는 게 흥미롭네요. 용건이 뭔가요? 만나고 싶어서요. 얼굴 좀 봅시다. 거절하면? 그럼 서준이라는 동생이 위험해지겠죠.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만나세요. 오늘 밤 10시. 위치는 문자로 보낼게요. 혼자 가면? 저도 혼자 갈게요. 1대1로 대화나 좀 하자는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 폐공장이었습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서준이 위험했습니다. 누나 누구한테 전화 왔어?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부대에서. 정말? 응. 걱정 마.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 지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가? 금방 올게. 보릴 좀. 위험한 거 아니지? 아니야. 걱정 마. 지우는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갔습니다. 폐공장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장은 10년 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웠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지우는 공장 주변을 한 바퀴 돌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숨을 곳, 도망칠 곳, 위험 요소들. 십시정각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습니다. 강지우 씨? 네, 저는 차민준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차갑네요. 군인이라서 그런가?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제 동생입니다. 직접 낳은 동생은 아니고 조직에서 돌봐주는 애죠. 조직? 네. 이 동네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민주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담배 피워도 될까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냥 애들 장난이더라고요. 장난이라고요? 네. 요즘 애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건 폭력입니다. 범죄고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볼 필요 있나요? 맞은 애도 참으면 되는데.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동생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알죠. 하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그건 틀렸어요. 틀렸다고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휘하고. 그건 다릅니다. 군대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민수가 한 건 그냥 폭력이에요. 민주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어쨌든 당신이 제 부하들을 다치게 했어요. 그리고 민수를 위협했고요. 그들이 먼저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선은 넘으셨죠. 민주는 담배를 버렸습니다. 저는 공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죠. 제안? 네. 당신이 민수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럼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지우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해요? 민수가 제 동생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건 별개 문제죠. 민수는 민수대로 잘못했고 당신은 당신대로 잘못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거절하시는 건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민준이 손짓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5명 이상이었습니다. 혼자 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혼자 왔어요. 이 친구들은 원래 여기 있었던 겁니다.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사과하실 건가요? 아니요. 후회하실 겁니다. 민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남자들이 지우를 둘러쌌습니다. 지우는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았습니다. 공장 뒤편에 담장이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달려들었습니다. 지우는 피하며 공장 쪽으로 달렸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뒤따라왔습니다. 지우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 녹슨 기계들, 무너진 벽. 지우는 재빠르게 움직이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앞을 막았습니다. 지우는 옆으로 구르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는 넘어졌고 지우는 계속 달렸습니다. 공장 뒤편 출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네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지우를 포위했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조금 다치시겠어요. 민준이 손짓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지우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한 명을 제압하고 두 명을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남자의 주먹이 지우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른 남자가 뒤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지우는 저항했지만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이다. 흩어져.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누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내가 경찰 불렀어. 서준은 누나를 부축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그의 부하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폭행당했어요.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가해자는? 도망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경찰관은 주변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술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누나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걱정돼서 따라왔어. 아니야. 잘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지우는 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민준이라는 남자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고 얼굴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떡해? 서준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내 상처가 증거야. 그리고 내가 목격자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차민준은 조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지우는 부대 선임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임님,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야? 지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의 학폭 문제, 자신이 개입한 일, 그리고 조직폭력배와의 충돌. 지우야, 이거 심각한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부대에도 보고해야 해. 군인이 민간인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문제가 커. 네. 하지만 내가 동생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정당방위 주장할 수 있어. 증거 모아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차민준이었습니다. 어제는 재미있었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까지 부르시다니. 대단하시네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폭행당했으니까.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고. 민준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CCTV가 있을 겁니다. 폐공장에 무슨 CCTV가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있어도 어둡고 멀어서 얼굴 식별도 안 될 거예요. 지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사과하시고 민수한테 보상해 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요? 민수가 제 동생한테 한 짓은? 그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라도 보내죠. 만족하세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당신 동생 위험해질 텐데. 위협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네는 제가 관리해요. 당신 동생이 어디 가든 제 눈에 보입니다. 지우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만약 제 동생한테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떡해요? 또 폭력 쓰실 건가요? 그럼 당신이 범죄자가 되는데. 민주는 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누나, 그 사람이야?
응. 어떻게? 우리 이사 가야 하나? 이사를 가도 소용없어. 그 사람은 조직이 있어. 지우는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니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폭력으로 대응하자니 자신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서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준호. 지우는 놀라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준호. 민수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준호예요. 왜 전화했어?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저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민수 형이랑 있으면 계속 나쁜 짓만 하게 돼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나가 저한테 한 말. 계속 생각났어요. 제가 선택해야 한다고. 뭘 도와줄 수 있는데? 증거요. 민수 형이 서준이한테 한 일 다 녹음해 뒀어요. 그리고 차민준이라는 사람이 민수 형한테 지시한 것도 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사실 민수 형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차민준이 시킨 거예요. 왜? 돈 때문이요. 서준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보험금 받았잖아요. 그거 노린 거예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교통사고 보험금. 그것이 목표였다니. 처음엔 서준이한테 접근해서 친하게 지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서준이가 거절하니까 폭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민수는? 네. 차민준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서준이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보험금을 빼앗으려던 거죠.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 증거를 넘겨줄 수 있어? 네. 하지만 저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차민준이 알면 저도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어. 정말요? 내가 함께 가줄게. 믿어.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만나요. 월요일 아침 지우는 이준호를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준호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차민준이 민수 형한테 돈 준 증거도 있어요. 지우는 USB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서준이한테도 사과하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야. 둘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지우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준의 휴대폰에 있던 영상들, 준호가 준 USB, 그리고 자신이 당한 폭행 사건. 담당 형사는 증거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민수와 차민준 둘 다 입건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차민준은 조직폭력배로 이미 우리가 주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걸었네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지우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어. 옳은 선택이었어. 저 서준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준이한테도 상처가 깊거든.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서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증거를 준 거야? 응. 용기를 낸 거지. 믿기지 않아.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준호도 잘못을 깨달은 거야. 서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야? 곧 끝날 거야. 경찰이 민수랑 차민준을 잡으면. 화요일 오후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조직폭력배 차민준과 일당 검거. 청소년 대상 공갈 및 폭행 혐의. 지우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끝났습니다. 서준도 뉴스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끝났네. 응.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날 밤 지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차민준의 번호였습니다. 제가 잡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제 위에도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지우는 문자를 읽고 긴장했습니다.
위에 사람이 더 있다고? 하지만 지우는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누가 오든 서준은 내가 지킨다. 수요일 아침 학교에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민수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안도했고 누군가는 놀랐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서준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평소 말을 걸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응? 괜찮아? 민수한테 많이 당했다며? 응. 다행이다. 이제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겠네. 학생은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준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서준은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한 짓. 변명할 수 없어. 그냥. 정말 미안해.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전학할 거야. 여기 있으면 너한테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해.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준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준호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준호가 사과했어. 그래? 뭐라고 하던? 미안하다고. 전학 간다고. 너 기분은 어때? 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용서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사과는 받아줘야 할 것 같아. 그래. 내 마음대로 해. 용서는 내 선택이야. 지우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용서는 약함이 아니야. 오히려 강함이지. 정말? 응.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학교 상담 선생님이 서준을 불렀습니다. 서준아, 요즘 어때? 괜찮아요. 민수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네. 상담받고 싶으면 언제든 와. 그리고 이거. 선생님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야.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서준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지? 네. 피해자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용기 내서 말한 게 대단한 거야. 서준은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준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지우는 부대 선임과 통화했습니다. 지우야, 상황 정리 잘 됐다며? 네, 선임님. 경찰이 다 처리해 줬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부대에 보고는 했어? 아직이요. 빨리 해. 늦어지면 문제 커. 알겠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대에 이 일을 보고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월요일 지우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강 중사, 이 일을 왜 먼저 보고하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급한 상황이라. 군인이 민간인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큰 문제야. 알고 있습니다. 중대장은 서류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는 해. 동생을 지키려고 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징계는 불가피해. 하지만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겠어. 알겠습니다. 지우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봉 2개월. 생각보다 가벼운 처분이었습니다.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민수와 차민준의 재판이었습니다. 서준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우가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서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매일. 판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왜 처음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누나가 있어서요. 서준은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청소년 폭력 및 공갈 혐의로 소년원 2년. 피고인 차민준 조직폭력 및 공갈 혐의로 징역 5년.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우가 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응. 고마워 누나.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밖에는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평화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서준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준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준은 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준아. 돌아보니 이준호였습니다. 준호. 안녕. 전학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려고. 그래. 둘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변명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이제 알아. 응. 너한테 용서받으려는 거 아니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서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응? 나 아직은 용서 못해. 솔직히 알아.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고마워. 잘 지내. 너도. 준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준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지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 서준이가 요리를? 응. 누나 피곤할 것 같아서. 고마워.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준아, 오늘 준호 만났다며? 어떻게 알았어? 그의 엄마한테 연락 왔더라. 인사하고 싶다고. 아, 어땠어? 괜찮았어. 생각보다. 다행이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아, 너 많이 강해졌어. 누나 덕분이야. 아니야. 내 자신의 힘이야. 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서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책임범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서준아,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안해. 마이너스 기범. 서준은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답장을 쓸 준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박태양도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준은 그 편지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서준은 상담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점에서? 더 이상 악몽을 안 꿔요. 그리고 학교 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대단한 걸. 많이 좋아졌구나.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애들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해. 그게 진짜 치유야. 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후 겨울이 왔습니다. 서준은 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여기 봐.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활짝 웃으며 V를 그렸습니다. 사진 속 서준의 얼굴에는 진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서준이 다가왔습니다. 누나 왜 울어? 기뻐서. 나도.
서준은 누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준아.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둠도 상처도 고통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